지금부터는 위아고에서 회사 등록하는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등록을 할 때는요,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회사 등록 시작하는 거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수임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제가 사업자 등록증명을 받아왔어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위하고에서는 오른편에 새 수임처라고 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신규 회사로도 생성하실 수 있고 기존 회사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 회사를 생성하는 거니까요. 신규 회사 생성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스마트 A 백업 데이터로 생성 이런 부분은요. 외부에서 이제 이관 자료를 받아온다거나 할 때 그때 스마트 A로 받아오는 외부 수임처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신규 회사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백업 데이터로 생성해서 이관 자료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신규 회사 생성으로 해서 오른편에 신비 스튜디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른편에서요. 사업자 등록 증명상의 상호를 보고 신비 스튜디오. 회사 구분은요.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구분합니다. 오른편에 봤을 때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다는 뜻은 개인 사업자라는 뜻이겠죠? 개인 사업자를 클릭하면요. 이후에 소득 구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주택임대, 주택분리과세, 사업, 비사업자 등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 증명상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40 사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였다라고 한다면요. 부동산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사업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1234567899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위하고에서는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가 아니다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사업자 등록 번호라는 것도 같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자명은요. 사업자 등록 증명상에 김새싹님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표자 주민번호 확인되는 대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주민번호도 사업자 번호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사업자 번호, 비정상적인 주민등록 번호는 위하고상에서 검증을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점사업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업자 번호는 따로 없고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사업장 주소는 주소 검색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명상에 사업장 소재지가 이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해당하는 대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상세 주소가 추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사업장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오른편의 업종 코드는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색 기능은 항상 F2입니다. F2를 누르셔도 이렇게 같은 내용이 뜹니다. 여기에서요. 영상 촬영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두 가지가 뜨는데 위에 거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하단에 개업 연월일과 기수 회계기간 등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업 연월일은 사업자 등록 증명상에 개업일을 따라가야지 되죠. 2025년 2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025년 2월 26일 해주시고요. 우리 회계기간을 설정할 때요. 사업자 등록증명상에 신규 사업자라고 한다면요.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좀 달랐던 거 기억하실까요? 지금 과세기간이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였고요. 만약에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부터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였습니다. 개업일은 2025년 2월 26일인데 사업자 등록일은 2025년 2월 25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앞당겨져 있지만 사업자 등록일이 빠르기 때문에 2025년 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정하시고 수임처 생성을 해주시면은 새로운 사업자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비정상적인 사업자 번호라고 되면은 생성 자체가 되지 않아서요. 우선은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가 신비 스튜디오라고 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자 등록 증명 토대로 했으니 끝인가? 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또다시 처리해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을 새 수임처로 생성하셨다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하단에 기초정보 데이터 관리에서요. 오른편에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수정해야 될 것들이 좀 나옵니다. 자, 우리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회사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인 것만 선택을 했지 일반인지 간이인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하단에 과세 유형 보시면 일반 과세가 아니고 간이과세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규 사업자는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오른편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라고 나온다면요.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요. 간이과세자로 설정이 되신 거고요. 혹시 하단에 추가로 등록할 것이 있는지 쭉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은 추가로 입력할 것이 없으니 이대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했을 때요. 지점과 그 총괄 납부 사업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대한 거를 회사 등록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비 스튜디오는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지만요. 만약에 그러한 총괄 납부라든지 사업자 단위 과세자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요. 회사 등록의 오른편에 본지점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지금 등록하는 회사가 본점인지 지점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과세 단위에서 미적용이 기본적인 설정인데요. 미적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납세지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업장 기준 그 원칙적인 그 부가세 납세지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총괄납부 사업자다라고 하면 총괄납부 설정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하는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다라고 하면요. 사업자 단위과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단위로 설정하거나 총괄납부로 설정하거나 하셨을 때요. 이 본점과 지점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는데 지금 보는 이 신비 스튜디오가 본점이다라고 하면 본점으로 두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자가 지점이라고 한다면요. 지점으로 사업자 단위 설정하시고 종사업자 번호 등을 연결 매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등록에서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거나 할 때에는 오른편에 과세 유형 옆에 하나 더 날짜 같은 게 뜨는 게 있죠. 여기에다가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다거나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는 날짜를 설정해 주셔야지 됩니다. 지금은 따로 간이과세자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사업자가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요. 이렇게 일반으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날짜를 설정해 주시고 저장한 상태에서 간이과세를 신고하셔야지 이제 유형 전환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이과세가 유형 변경됐다.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까지 끝났다면요. 신고가 끝난 후에는 여기 과세 유형을
일반 과세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스크래핑 되는 자료는 일반 과세 기준으로 자료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간이 과세로 두고요. 빈칸으로 둔 상태에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내용 입력한 상태에서요. 하단에 보면 국세 환급금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계좌는 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거나 소득세 신고를 했다거나 했을 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좌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계좌를 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에도 내용을 설정을 해주셔야지 부가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적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과표해서 따로 입력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여기에 미리 입력해 두시면은 조금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국민은행이다라고 하면요. 국민은행 설정해 주시고요. 은행 지점명은 꼭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좌번호만 0000 이런 식으로 잘 설정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 등록 내용이 변경됐다라고 한다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하시기보다는요. 이 내용을 모두 닫고 새로운 걸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열어주셔야지 회사 등록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회사 등록 내용을 변경했다라고 한다면은 끄고 다시 새롭게 열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등록하는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 자료를 위하고에서 스크래핑하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했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자동점표 수집 및 미처리 현황에 이렇게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해달라, 국세청 홈택스 계정정보 등록해달라라고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등록을 해주셔야지 위하고에서 홈택스 자료를 끌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점표관리 자동점표 처리에서요. 오른편에 수집정보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정보 등록 들어가시면요. 전자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끌어오는 거,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을 끌어오는 거, 그리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자료를 신용카드 매출분을 끌어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세 가지 자료를 모두 입력해 주셔야지 스크래핑해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금융협회는요. 거래처에서 따로 여신금융협회 계정 정보를 생성해서 전달해 주셔야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두셔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부터 등록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시면 이렇게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뜹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홈택스에서 기장대리 수임 동의라거나 신고대리 수임 동의로 수임 동의는 해두셔야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자, 지금은 수임 동의가 홈택스에서 완료됐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하단에 홈택스 인증서 관리 이동하기를 클릭하시면요. 왼편에 미등록 수임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 생성했지만 홈택스 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요. 오른편에 수임 기업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해당하는 사업자, 지금은 신비 카페인데요. 신비 카페를 확인해서 넣어주시면은 수임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 아까처럼 처리했을 때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 정상으로 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입니다. 이 부분은요. 대표자의 홈택스 계정을 받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대표자가 신비 카페의 홈택스 계정을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개인 계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자의 홈택스 계정을 받았다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요. 이 내용을 입력하실 때도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같이 입력하셔야지 됩니다. 회사 등록에서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해놨다면 대표자 주민번호 불러오기를 하셔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직접 입력하신 뒤에 등록정보 저장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신용카드 매출분을 입력하시는데요. 이거는 여신금융협회 계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대표자가 생성해 준 계정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하시고 등록정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세 가지 수집 정보 모두 등록하셨다면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도 정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분도 정상, 신용카드 매출 내역도 정상으로 수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집을 하셔야지 스크래핑이 되는데요. 스크래핑 하는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정보를 잘 등록해놨다면요. 이번에 수집할 때는 자동전표 수집 및 미처리 현황에서요. 수집하기를 클릭하시면은 내용을 스크래핑 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세 기간이 2025년 1기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1기를 설정하시고요.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모두 수집할 거라면 모두 클릭하신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스크래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이는 홈택스 부서 사용자 등록은요. 비어있는 홈택스 계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보시면 인증서로 수집 시 이중 로그인 방지로 계정이 로그아웃 될 수 있으니 부서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수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계정에 입력되지 않은 상태로 수집을 하게 되면요. 공인인증서 자체로 그 세무대리인 공인인증서 자체로 수집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처리하는 업무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튕기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는 꼭 부서 사용자로 등록하시고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수집이 완료가 되면은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전표들에 대해서 몇 건이 남았는지 같은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수집을 하면요. 다시 수집을 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제약 시간 같은 게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핑을 해야 된다. 부가세 신고 때는 좀 바쁘게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과세 기간을 설정할 때 정확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기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수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아까 이 수집하기 했을 때 여신금융카드 매출 쪽은 수집이 따로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쪽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신용카드 쪽으로 들어가셔서요. 이 신용카드 쪽으로 들어가셔서 오른편에 신용카드 매출 내역 수집을 클릭하셔야지 따로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안 정책이 업데이트가 되면서요. 여신금융협회에서 이렇게 수집하는 게 직접 조회하는 게 좀 어려워졌다고도 하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집 정보 등록하고 위하고에서 스크래핑 하는 거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